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인도 식당에 가시면 인도 음식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도는 전 세계 4대 요리에 속하는데요. 4대 요리는 중국, 터키, 그리고 이태리, 인도 이렇게 4대 음식이 됩니다. 세계 4대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의 레시피가 2만 가지 이상이 기본적으로 되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아시아의 뭐 4대 요리를 대표하고 이태리는 유럽 그리고 터키는 중동 지역의 음식을 대표하죠. 그리고 인도는 서남아시아를 대표하는 4대 요리입니다. 그래서 인도 요리를 잘 안다라는 건 전 세계 4대 요리 중에 4분의 1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인도 음식을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잘 맞는 메뉴는 어떤 것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도는 일단 코스식으로 식사가 진행되고요. 먼저 스타트는 sup과 전체 요리를 시킵니다. 보통 전체 요리는 두세 가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 코스를 들어가는데, 메인 코스는 보통 빵 아니면 커리 이렇게 같이 시키고요. 아니면 밥과 커리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디저트는 인도 사람들은 보통 달짝지근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스위티를 시키고요. 아니면 쿨피라는 인도 전통의 아이스크림을 시키게 됩니다. 그다음 디저트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도는 또 마지막에 그 마우스 프레스너라고 해서 입가심이죠. 민트를 먹게 되는데, 솜프라는 입가심하고 빤이라는 입가심을 먹게 됩니다. 이게 인도의 최종 식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숲부터 볼게요. 일단 인도의 숲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뭐 토마토, 버섯숲 뭐 이런 거고요. 좀 특별한 게 있다면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먼저 클리어 숲이에요. 이거는 야채를 끓여서 국물이 맑기 때문에 클리어 숲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싱거운 맛입니다. 스위트코는 말 그대로 통조림 깡통 까가지고 끓여주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음식으로도 보지 않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 숲을 되게 좋아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숲을 특별히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조개를 쉘이라고 하지 않고 클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클램탕은 한국의 조개탕하고 전혀 다르게 뭐 치즈, 버터, 뭐 식물성 오일 이런 걸 넣어서 걸쭉하게 끓여주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는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조개 수육이 되겠습니다. 주재원이 권장하는 숲은 핫앤사우어 숲인데요. 핫앤사우어는 한국말로는 살라탕, 원래는 중국 메뉴죠. 매콤하고 신맛이 나는 숲인데, 인도에서도 이 숲은 되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당에서 이 숲을 메뉴로 제공합니다. 특히 인도 다니시면 배탈이 자주 나는데 뭐 속이 좀 아프거나 설사기가 있을 때는 이 숲을 드시면 속이 좀 진정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숲을 고르실 때 핫앤사워를 고르시면 대체적으로 문제없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이 끝나면 이제 전체 요리를 먹게 되는데요. 전체 요리는 말 그대로 에피타이저입니다. 인도에도 에피타이저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베스트 3를 추천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 3 중에 하나는 마살라 파파드입니다. 파파드는 사진의 왼쪽에 그 바삭하게 구워진 과자처럼 저런 건데요. 일단 콩가루로 구웠기 때문에 맛이 되게 고소하고 바삭바삭해서 크런치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후추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매콤한 맛이 나고요. 이 파파드 위에다가 양파하고 토마토, 뭐 고추 이런 것들을 차핑해서 토핑을 하게 되면 그림 오른쪽처럼 마살라 파파드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 사람들 입맛에 되게 잘 맞고요. 인도 음식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맥주 안주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식당에서 맥주와 함께 주문해서 드시면 정말 만족스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살라 파파드는 인도에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요리이기 때문에 꼭 주문을 해보시길. 다음 두 번째 전체 요리 추천 메뉴는 탄두리 치킨입니다. 탄두리 치킨이 붉은색인 건 칠리 페퍼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맵기만 한 건 아니고 달짝지근한 요거트를 같이 넣어서
점인 다음에 화덕, 탄두리 화덕 속에서 구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콤한 맛과 달큰한 맛이 같이 있습니다. 탄두리 치킨은 전 세계적으로 인도를 대표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인도에 오시면 오리지널 탄두리를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봄베이 덕이라는 메뉴인데요. 봄베이 덕은 사진에 보이는 생선의 이름입니다. 인도 서쪽 바다인 아랍해에서 잡히는 우리나라 노가리와 비슷한 생선인데요. 이 봄베이 덕을 얇게 펼쳐서 뼈를 제거한 다음에 마치 우리나라 동태전처럼 구워서 나오는데 상당히 맛있고 고소합니다. 전혀 인도의 향신료나 이런 맛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한국 음식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도 향신료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봄베이 덕을 시키시면 무난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다음으로 메인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메인 코스는 일단 빵과 커리 혹은 밥과 커리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요. 인도에서 빵은 우리나라의 밥에 해당되고 커리는 우리나라의 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커리는 언제나 조합으로 시켜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시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시켜야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보통 빵이나 밥 그리고 커리는 보통 두세 가지를 시켜서 조합해서 먹는 그런 식단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인도에는 빵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딱 6가지 뿐입니다. 이 6가지를 알게 되면 인도의 모든 빵에 대해서 다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북쪽 인도에서는 밀농사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빵을 밀가루로 만들고요. 남인도 쪽은 벼농사가 산모작이 가능한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 식단이 쌀로 됩니다. 그래서 쌀가루 빵이 많죠. 그래서 일단 북인도 빵에는 4가지가 있고 남인도 빵에는 2가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북인도 빵 중에 짜파티가 있는데요. 이 짜파티는 가장 인도의 기본적인 빵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발효도 없이 소금 좀 넣고 해서 가정에서 저는 후라이팬에다가 부쳐서 먹는 그런 거고요. 특별하게 스페셜한 요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일반 가정에서 먹는 밥이다 보니까 식당에서는 주문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빵이 굳어지면 식어지면 되게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따뜻한 상태에서 먹어야 되고요. 보통 손님들이 오면 짜파티를 시키기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난을 시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난이 있는데요. 난은 일단은 인도 전통 음식은 아니고 원래 페르시아에서 발생한 음식이고 그게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인도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난은 이 밀가루로 만들지만 일단은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하기 때문에 감칠맛이 짜파티보다는 훨씬 높고 그리고 탄두리 화덕에서 구워내는 오븐식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일반 가정에는 탄두리 화덕이 없고요. 이 식당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당에 외식을 하러 나오면 대부분의 빵은 난으로 시키고 짜파티는 잘 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난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플레인 난이 있고 표면에 버터를 발라서 더 고소하게 만든 버터 난이 있고 그 다음에 난에다가 갈릭 그러니까 마늘을 얇게 저며 가지고 붙여서 함께 구워 나오는 갈릭 난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갈릭 난이 그래도 제일 입에 맞습니다. 되게 고소하고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갈릭 난이 되게 입맛에 맞아서 언제나 식당 가시면 난을 고르실 때 일반 플레인 난보다는 갈릭 난을 주문을 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빵은 뿌리라는 건데요. 이 뿌리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짜파티를 붙여서 내는 게 아니라 기름에 튀겨서 내는 겁니다. 성분은 똑같고요. 다만 기름에 튀길 때 안에 있는 가스 때문에 이게 공갈빵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저런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맛은 아무런 맛이 없는 뭐 그런 맛이고 또 이게 기름에 튀겨내다 보니까 더운 날씨에도 잘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길거리 음식점에서 많이 파는 빵이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라타인데요. 파라타는 서양 빵의 페스츄리 같은 겁니다. 밀가루 반죽을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여러 겹으로 꽈배기처럼 꼬아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구워내기 때문에 먹을 때는 이렇게 겹겹이 저기 분리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뜯어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빵입니다. 남쪽 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인도 빵은 일단은 쌀가루로 만들고 그림의 이들리라는 빵인데, 이 빵은 쌀가루를 저런 틀에 넣어서 쪄서 나오는 빵입니다. 근데 보통 설탕이나 소금 이런 걸 안 넣고 그대로 순수하게 쌀가루로만 하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맛이 없고 우리나라의 백설기 같은, 부드러운 백설기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빵으로는 도사인데요. 도사는 아마 나은 다음으로 인도 빵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빵이 되겠습니다. 도사는 남인도 음식을 대표하는 건데요. 그림처럼 쌀가루를 뜨거운 철판에 얇게 펼쳐서 얇게 구운 다음에 식용유를 발라서 굽기 때문에 버터나 이런 걸로 표면이 되게 바삭바삭하고 크런치합니다. 색깔도 노랗게 구워지고요. 마치 우리나라의 누룽지처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도사 전문점도 인도에서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인도에 오시면 갈릭난과 도사는 반드시 드셔보아야 할 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메인 코스 중에 빵이 아니라 밥을 주문할 경우에 인도 밥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인도 밥은 그냥 흰밥인 플레인 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샤프란이라는 향신료를 넣어서 색깔을 노랗게 만든 샤프란 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전통 찐밥이라고 하는 비르야니가 있는데, 인도는 보통 사람들이 밥을 끓여 먹기도 하지만 플레인처럼 보통 스팀에 쪄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찐밥을 먹게 되는데, 그런 찐밥을 모두 다 비르야니라고 하고요. 거기에 메인을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종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인도 쌀은 되게 길이가 긴 안남이고요. 불면 훌훌 날아가는 그런 쌀이라 찰기가 전혀 없어서 일단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무미건조한 맛입니다. 학명으로 인도 쌀은 인디카 라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사진처럼. 그리고 이 쌀을 끓여서 밥을 하면 오른쪽처럼 저렇게 퍼석퍼석하고 낱개로 있는 그런 밥이 되고요. 이 밥은 맛보다는 일단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 밥을 같이 먹게 되면 모든 음식을 신속하게 소화시켜주는 소화작용이 되게 좋습니다. 속도 편하고 부담이 없죠. 그래서 뭐 가끔씩 드셔보시면 이 플레인 라이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샤프란 라이스가 있는데요. 샤프란은 황금색을 만드는 유일한 향신료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입니다. 샤프란은 그 샤프란이라는 꽃의 암수를 따가지고 건조시켜서 말린 향신료인데요. 사람이 이슬이 있는 새벽에 꽃밭에 가서 일일이 암수를 따서 말리기 때문에 생산량이 매우 적고 귀합니다. 옛날 페르시아 시절에 황제들만이 뭐 이 샤프란으로 만든 황금색 물을 마시고 샤프란으로 머리도 감고 했다 할 정도로 귀한 향신료이고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샤프란 약 11톤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고요. 90%가 이란의 고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샤프란 1g이 황금 1g과 등가 교환을 할 정도로 가치가 높습니다. 인도의 고급 식당에서도 이 샤프란을 밥을 할 때 넣어가지고 밥을 하면 저렇게 황금색의 밥이 나오는데, 이 샤프란 특유의 색깔과 향과 맛이 있습니다.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꾸 경험이 쌓이면 이 샤프란은 정말 맛있고 중독성이 있는 그런 향신료이거든요. 인도 오시면 고급 식당에 가시면 샤프란 밥을 한번 시켜서 드셔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비르야니인데요. 비르야니는 일단은 찐밥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군대 짬밥 같은 그런 맛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히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채를 넣으면 베지터블 비르야니가 되고요. 뭐 치킨 비르야니, 그리고 생선을 다져 넣으면 피시 비르야니, 뭐
염소 고기를 넣으면 머턴 비려야니 해서 뭘 넣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인도 사람들이 가장 저렴하게 점심시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민 음식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딱히 특별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메인 코스 중에 가장 중요한 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빵이 보통 6가지면 다 쉽게 정복이 되는데요. 커리는 의외로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커리도 메인 6대 커리가 있습니다. 이 커리만 이해하게 되면 인도의 모든 커리를 그 맛과 재료를 예상하고 정확하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커리의 명명법은 재료에다가 커리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재료에다가 요리법을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커리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커리 이름을 아예 빼고 재료와 재료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룰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보자면 치킨 머커니는 일단은 주 재료가 치킨이라는 뜻이고요. 머커니는 커리의 이름인데 이 머커니는 인도 말로 크림 혹은 버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리 중에 물론 각종 향신료의 조합인 마살라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메인으로 크림과 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다 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치킨 티카 마살라는 치킨이 주재료고요. 티카는 깍둑 썰다라는 힌두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깍두기처럼 썰어서 넣어놨다 이런 뜻이고요. 마살라는 말 그대로 메인 커리가 마살라, 종합적인 향신료의 조합인 마살라로 끓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알루 고비는 알루는 인도 말로 감자라는 뜻이고요. 고비는 브루콜리과와 비슷한 보통 브루콜리와 비슷한 모양의 야채인데요. 그래서 감자와 그 브루콜리를 같이 섞어서 마살라로 비벼가지고 국물이 없는 드라이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저렇게 붙여 놓은 거고요. 그래서 대충 이름을 들으면 2가지를 마살라에 비벼 놓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베이직을 바탕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단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인도에는 6대 커리가 있습니다. 오른쪽 원에 보시면 머커니와 바니르, 빈달루, 사그, 코르마, 라즈마 이게 인도 커리의 6대 커리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 6개 커리의 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커니 치킨을 넣으면 치킨 머커니가 되고요. 염소를 넣으면 머턴 머커니가 되는데 사실은 재료만 다를 뿐 같은 커리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6대 커리의 특성을 알게 되면 앞에 있는 재료를 무엇을 넣었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맛도 대충 유추가 가능합니다. 일단 머커니는 크림과 버터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머커니가 들어가는 커리는 매우 달콤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그리고 바니르는 이건 커리가 아니고 바니르는 깍둑 썬 치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니르가 들어가 있는 커리는 이 두부처럼 마치 마파두부 넣어놓은 것처럼 깍둑 썬 치즈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빈달루는 이거는 남인도에서 유명하고 북인도에서 보기 어려운 건데 이거 포르투갈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콤 달콤하고 매운맛 위주로 커리를 구성한 건데요. 이 빈달루는 대부분 빨간 고춧가루 그리고 식초, 마늘 이런 걸 많이 넣어서 되게 강렬한 향신료로 맵고 새콤한 맛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빈달루가 되는 것이고요. 빈달루 커리를 시키면 대부분의 맛은 새콤, 매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그라는 건 녹색 야채의 종류를 마치 믹스기로 갈아서 페이스트로 만든 거라서요. 대부분의 쓴맛이고 색깔은 녹색입니다. 뭘 넣든지 간에 대체적으로 식물 때문에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코르마는 요거트하고 크림을 베이스로 만드는 거라서 요구르트가 많이 들어가서 되게 기름지고 달짝지근한 맛이 납니다. 색깔은 보통 크림하고 요거트 때문에 노란색이 나고요. 그래서 코르마가 들어있는 커리들은 보통 기름진 맛, 지방 성분이 많은 그런 맛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즈마는
힌두 말로 콩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라자마는 우리나라의 약간 팥죽 같은 분위기가 나고요. 그래서 달짝 고소한 맛이 납니다. 콩 때문에. 이 6가지 메인 커리의 패턴에 앞에 있는 재료를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커리 이름과 변종들이 생기는 거고요. 이 6대 커리는 메인으로 들어가는 커리의 성분에 대해서 이름이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마살라라는 다양한 향신료들의 조합을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커리는 치킨이나 고기나 야채 같은 메인 재료 플러스 마살라라는 맛을 내는 향신료의 조합, 그리고 그 커리의 성격을 특정 짓는 크림이나 요거트, 뭐 콩이나 마늘, 식초 이런 것들을 넣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개별로 한번 커리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루 마살라는요. 알루가 감자입니다. 마살라는 말 그대로 향신료니까요. 감자를 마살라에 비벼 놓은 겁니다. 드라이 커리에 해당되는 거죠. 맛은 별로 없어요. 보면. 그 다음에 치킨 머커니는 머커니가 크림하고 버터 위주인데 거기다가 치킨을 썰어 놓은 거라서 치킨 머커니. 그래서 대충 맛이 어떨지 상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포크 빈달루는 그림처럼 고추도 들어가 있고 마늘, 뭐 식초도 많이 넣어서 매콤 시큼한 그런 맛인데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커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킨 티카 마살라는 아마 인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커리를 들라고 하면 바로 이 치킨 티카 마살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데 모든 식당에 이 메뉴가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시면 커리를 두세 가지 시켜야 될 때 반드시 첫 번째는 치킨 티카 마살라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치킨 티카 마살라는 치킨을 깍둑 썰어서 티카가 힌두말로 깍둑 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치킨을 깍둑 썰어서 마살라와 비벼 넣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보통 뭐 달짝지근하고 치킨 맛이 나는 그런 커리입니다. 그리고 코르마는 말씀드렸지만 요거트를 많이 넣어서 색깔이 밝고 노란색이고 기름진 맛이 나는 거고요. 머튼 도피자는 머튼은 인도의 염소를 말하는 것이고 도피자는 양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양파를 많이 넣어서 만든 커리에 고기들을 넣은 거. 그래서 뭐 머튼 도피자, 피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파니르는 치즈를 말하는 거고요. 팔락은 시금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즈와 시금치를 같이 섞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라즈마는 콩을 넣어서 우리나라 녹두 같은 분위기에 고소한 달콤한 그런 맛이고요. 그 다음에 사거는 녹색 야채들을 갈아 만든 거기 때문에 사진처럼 보통 인도의 채식주의자들이 즐겨 먹는 그런 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주재원이 추천할 수 있는 커리로는 일단은 부드럽고 달콤한 치킨 머커니, 그리고 치킨 티카 마살라, 그리고 라즈마 이 세 가지가 한국인들 입맛에 무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디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되게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저트가 엄청난 단맛을 가지고 있는 스위티 위주이고요. 가장 유명한 디저트는 역시 굴랍 자문인데요. 치즈볼을 튀긴 다음에 설탕 시럽에 담궈서 주는 거라서 단맛밖에 없어요. 머리가 아플 정도의 단맛인데 또 한국 분들은 한 번 드셔보면 잘 안 먹습니다. 엄청 달기 때문에. 하지만 되게 인기가 있는 메뉴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특별하게 추천을 드리자고 한다면 쿨피인데요. 요거트를 얼린 인도 아이스크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이스크림은 우유를 얼린 거고요. 인도에서는 요구르트를 얼려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기 때문에 훨씬 풍미가 더 강하고 맛도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이 쿨피는 인도 아이스크림 중에서 독보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열대 과일의 즙을 같이 얼려놓은 변종이기 때문에 망고 쿨피도 있고 뭐 다른 쿨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디저트로 쿨피를 드셔보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를 먹고 나면 인도에서는 특별하게 그 마우스 프레셔너라고 해서 입가심용 민트를 주는데 솜프라고 합니다. 이 솜프는 미나리과의 향신료 식물의 씨앗인데요.
보통 이것을 볶은 다음에 설탕을 코팅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주는데 좀 드셔보시면 민트 때문에 프레쉬하고 음식 냄새도 없어지고 해서 좋아하는데 한국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고 절대 안 드시고 어떤 분들은 꼭 챙겨 드시고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빤이라는 거는 한 솜프라는 이 민트보다 100배 정도 더 강한 민트인데요. 그 베텔 후추라는 나뭇잎에다가 한 10가지에서 20가지의 각종 민트 원료들을 섞어서 저렇게 주는데 저거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소화를 하실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맛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한번 경험 삼아 드셔볼 수는 있겠는데 자주 드실 수는 없는 그런 맛입니다. 뭐 인도 그레처에서 한번 트라이 해보라면서 줄 때는 생각을 한번 신중하게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들은 저걸 드시고 중간에 화장실 가서 토하고 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강한 맛이 납니다. 네, 이상 인도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코스별로 전체 요리 3가지 추천, 그 다음에 빵 6가지 설명, 그리고 커리 6대 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커리의 이름만 봐서 어떤 재료로 어떤 맛이 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디저트와 민트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도에 오시면 인도 식당에서 망설임 없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